자, 2025학년도 올해죠. 올해부터 교과서가 새로 바뀌게 됐어요. 고1부터. 이제 고1, 고2, 이제 고3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고1 교과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상 고1 교과서의 내용적 측면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고1 교과서가 원래 한 권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권으로 바뀌게 돼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1학기에 1, 2학기에 2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책은 두 권이 됐는데 사실상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내용이 비슷하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에요. 크게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까? 고2 1학기에 배우는 문학도 그대로 문학이란 책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차이점이 이제 생기게 되죠. 차이점은 독서가 바뀌게 돼요. 기존에 했던 독서라는 책 한 권이었는데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없어진 선택 과목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택 과목이 그거 있었잖아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네, 거기서 매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서 작문이 독서하고 결합해요. 그리고 남은 화법과 언어가 서로 결합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과목이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가 돼요. 좀 복잡한가요, 말이? 아니요, 별로.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이라는 교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기존에는 문법을 싫어했던 친구들, 문법을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언어와 매체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이 만들어졌으니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법을. 그래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서 독서 작문을 공부하든 화법과 언어를 공부하든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 수능도 선택 과목이 없어졌으니 화작과 언매라고 불리는 선택 과목에서 문법을 피해갔던 그런 방법이 없어진 거죠.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그 선택 과목 생기기 이전 과정인 것처럼 예전에는 화법과 작문과 문법, 그리고 문학, 독서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문법이 더 중요해졌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우선 중학교 과정부터 조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중학교 과정을 1, 2, 3학년 6학기에 배우는 내용을 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얘기가 좀 복잡해져.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1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2학기에 국어사라고 중세국어 배우는 거 있잖아요. 훈민정음. 그거랑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배웠었는데, 이 네 가지 영역과 중등 과정에서의 문법 과정이 겹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문법을 배울 때, 나 이거 배웠던 건데 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생소한 낯선 느낌으로 이 문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 보면 2학년 2학기에 받침 발음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한글 맞주법에 관련된 걸 배워요.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의문체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의문의 변동,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2학년 2학기에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도 배워요. 이게 중세국어,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국어 2에 중세국어하고도 연결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교과를 살펴보면 대단히 간략하게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하는 공부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간소화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나 부교재를 활용해서 보통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법 시간에 교과서를 잘 안 써요. 사실 저도 문법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기껏 만들어 놨는데 문법 교과서를 학교에서 잘 안 써요. 프린트 아니면 부교재 이런 자료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만들어 놨는데 왜 안 써? 어쨌든 자,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고1 과정이 왔는데 친구들이 너무 낯선 거예요. 난이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난이도가 어렵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화법과 작문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내신만 보고선 야,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고1 과정을 넘어가고 까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왕 배울 거 제대로 배워야 하는 때가 왔다. 고1 때 물론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는 문법 전 영역에 비하면 고1 때 배우는 과정은 그렇게 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부분이에요. 다 배우진 않고요. 그런데 이 고1 때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보통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울 텐데 화법과 언어를 그때 배울 텐데 3학년 1학기에 갔을 때 나 이거 1학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싫어했던 건데 이거 또 해야 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냥 기왕하는 거 피할 수 없다면 1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좀 제대로 하자. 근데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법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외워야 하고 응용해서 문제도 풀어봐야 하고 그거를 까먹지 않게 잊지 않기 위한 나름의 방법으로 고민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걸 단순 암기도 아니고 이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암기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암기를 해서 고3까지 수능 볼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문법을. 이게 까먹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감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법은. 내가 더 흥분했나? 좀 일찍 준비하자. 중학교 때부터, 어차피 중학교 때 수능 영역에 나오는 문법 전반에 대한 맛보기를 중학교 때 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는 딱 맞물리는 영역은 아니지만 전 영역에 대한 공부를 중학교 때 한단 말이에요. 잠깐씩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에 문법을 예를 들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 문법을 한번 다루고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고1에서 다루는 4가지 영역에 대한 문법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불어서 문법이라는 게 뭐 칼로 딱 자른 것처럼 영역이 나눠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연결돼 있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1학년 때 다뤘던 4가지 영역을 다뤘던이 아니죠. 1학년 때 다룰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겨울방학이 기니까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다. 확실히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 끝 마무리가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막 아니요. 인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뒤 편집할 거거든.